있는 내용은 다항함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얘는 미정계수의 결정에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다항함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왜 깜짝이야, 얘는 차수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차수를 먼저 결정하도록 문제에서 조건식을 반드시 줍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구해봐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조건식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함수의 극한만 우리가 배웠으니까 함수의 극한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뒤쪽에 이제 미분법까지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도함수에 관련된 이론과 연계가 지어서 나오거든. 그때부터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만 놓고 보면은 뭘 들어주냐면, 지금 그 유형 문제 보세요. 유형 11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얘기를 주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더하기 1 하고 fx라는 게 있고 얘가 2에 수렴한다라는 말을 주죠. 자, 그러면은 요게 만족을 시키려면 어떤 값이 돼야 되냐면, x라는 게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자체가 지금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 분자는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얘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즉 부정형 극한일 때만 수렴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이 자리에 만약에 무한대가 아니라 0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발산하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2라는 거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fx라는 것을 요 식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 2라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차면 당연히 얘도 2차가 돼야지 증가속도 차이가 맞겠죠? 따라서 fx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좀 찾아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미트를 볼게요. 두 번째 리미트를. 그럼 두 번째 조건식에서는 이제 뭘 쓰냐면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미정계수 결정을 사용을 하는데 2x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리미트, 잘 봐. x라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1로 간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봐. 분모를 인수분해 하시면 얘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죠. 근데 분모 자리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죠? 0이란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x 플러스 6이라고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는 거를 첫 번째 식에서 찾아놨죠? 그러니까 위에다가는 어떻게 대입하냐면 2라고 쓰고 여기를 x-1이라고 써준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문자를 x-a 정도라고 그냥 요렇게 미지수를 잡아주면 미지수가 딱 하나만 남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요게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 걸 약분을 싹 해주시고 1을 대입해주면 갑니다. 7분의 2 곱하기 1-a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요거 넘긴 다음에 요거 넘기면 7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7이 되고 2 약분하시면 1-a라는 것이 마이너스 7이다까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a 값은 얼마겠어요? 8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8 대입하시면 fx라는 식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괄호 x-1 곱하기 x-8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f2의 값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f2는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답은 마이너스 12 정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밑에 30번, 31번은 풀어보시고,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하나 비슷한 거를 해볼 텐데,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어디 보시냐면, 31페이지 봐보세요. 자, 31페이지에 보시면 43번이 있을 거예요. 43번. 보이시나요? 43번. 43번 한번 해보세요. 43번 해봅시다. 요 정도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는 뭐 그냥 제일 뭐 기본적인 4점. 3점짜리보다는 조금 어렵고 4점짜리 정도 되는 건데, 일단은 가볼게요. 가족권의 식을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죠. 분모 어디로 가?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지 수렴하겠죠. 자, 그럼 봐봐. 얘가 2차야. 얘가 3차거든? 3차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얘가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발산할 거 아니야? 3차가 있으면? 그럼 얘도 2차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fx라는 걸 결정하면 갑니다. 얘를 제껴야 돼 일단. 그래서 제껴. x세제곱 있으면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차항의 개수가 여기는 1이고요. 수렴값이 2니까 2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자 모르니까 이렇게 미지수 잡아주자까지.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나를 보시면 나는 x에다가 1 대입하면 분모 자리에 1 대입하면 분모가 0이죠. 분자도 0이 돼야겠네요. 그래야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f1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 나오냐? 1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돼서 이 값이 0이 나와야죠.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해야 되니까요, 이제. 자, 인수분해는 뭐 생략할게요.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정리하면 얘는 쫙 해서 여기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고, 인수분해 생략하실게요. 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플러스 3까지가 되고요. 분모 자리에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0분의 0꼴이 더 이상 아니죠. 이거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만드는 게. 0분의 0꼴이 아닌 걸 만드는 게. 그러면 얘가 문제가 얼마가 되냐면 6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자잉. 1을 대입하면 자, 1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되는데 이게 6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7이라는 것이 6이 나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b는요? 마이너스 얼마예요? 2죠. 네, b가 마이너스 2. 되니 따라서 fx는 정리하시면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대입하시면 답은 3이라고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24페이지를 다시 가보시면 자, 대소관계라는 게 나와요. 대소관계. 리미트에서의 대소관계.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 쌤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 여러분도 쌤 따라서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자, 요런 함수가 있고요. hx라는 함수가 그냥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내가 y는 gx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거와 요거와 요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크니? 주황색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이 하얀색이고 그 다음이 노란색이죠. 그러면 잘 봐. fx라는 게 제일 작은 것부터 쓰죠. gx라는 게 제일 작고 hx라는 게 그 다음이고 fx라는 게 이렇게 생기죠? 자, 근데 쌤이 요 앞에다가 전부 이렇게 붙여보면 얘가 한없이 hx에 가까워지고 얘가 한없이 hx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얘를 만약에 p라는 값이라고 한다면 얘의 수렴값도 얼마야? p죠? 얘의 수렴값도 얼마야? p죠? 얘의 수렴값도 얼마야? p죠? 그래서 등호가 생긴다 예요. 끝? 이거예요. 즉 gx라는 것과 hx라는 것과 fx라는 것이 처음에는 등호가 안 붙어 있지만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어떤 가능성이 생긴다? 같아질 가능성이 생긴다. 그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교재 보세요. 함수 fx와 gx에서 갑니다. 얘는 두 개를 비교하고 있네. 1번에서는. 자, fx라는 것과 gx가 있는데요. 자,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근데 작다여도 돼요. 등호가 떨어져 있어도 돼요. 리미트를 붙였을 때 등호가 뭐가 된다? 생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 거야. 2번의 별표 3개. 괄호 2번에 함수 hx에 대해서 잘 봐. 함수 hx에 대해서 fx랑 hx랑 gx가 있어. fx랑 hx랑 gx가 있어. 근데 등호가 없어도 돼요. 등호가 없어도 되는데 리미트 붙이고 리미트 붙이고 리미트 붙였어. 자, 근데 순서 잘 봐. 근데 얘의 극한값은 뭔지 모르는데 얘가 만약에 2로 수렴하고 요 값이 만약에 리미트를 붙여서 2로 수렴한다면 가운데 있는 얘도 무조건 얼마가 된다? 2로 수렴한다. 그게 2번이야.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자, 대소관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거 이용해서 식 세우는 게.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문제가 어느 정도로 쉽냐면 자,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에 유형 12번에 1번 봐봐. 1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데 밑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눈으로 푸시겠습니다. 왼쪽 극한값 얼마? 4죠. x제곱분의 4x제곱. 오른쪽도 얼마예요? 4. 답은 얼마예요? 4. 졸라 쉽죠. 이거예요. 왜? 양쪽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가운데 fx가 있는 거야. 그럼 그 가운데 있는 fx는 양쪽의 극한값이 4로 수렴한다면 걔도 같이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되게 단순한 논리죠?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뭐부터 해야 될까? 어떤 계산부터 처리해야 돼? x제곱 플러스 1부터 나누셔야죠. 나눠보세요. 양쪽으로 보내. x제곱 플러스 1을. 그러면 분수꼴 나오네요? 그것도 암산해볼까요? 왼쪽 얼마예요? 이겠죠?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1분의 2 x제곱분의 2x제곱. 오른쪽도? 답은? 끝. 됐죠? 그치? 되게 쉽죠? 근데 이거는 하나는 저거나 이게 미적분 가면 겁나 어려워져. 나중에 미적분 가면 겁나 어려워져. 미적분에서는 난이도가 급상승해요. 얘가. 왜냐면 이건 그냥 들어. 미적분 가면은 직선 하나 놓고 직선 하나 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거든. 그죠?
그러면서 수투에서도 이렇게도 나와요. 대소관계에서. 이게 어려워지면 지금은 되게 쉬운데 수투에서도 여러분들 나중에 볼 거야. 아이고 잘못 그렸다. 요런 함수가 있고요. 요런 함수가 있대요. 직선에서. 이게 고3에서 수능에서 나오는 건데 요렇게 있을 때 얘가 fx고 얘가 gx야. 근데 요 사이를 지나는 어떤 임의의 hx가 있대요. 근데 fx와 gx 사이에 무조건 hx는 안 된대요. hx는 요 사이를 넘지 못한대요. 즉 f와 g 사이에 무조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랬을 때의 뭐 최대값, 최소값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거지 같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우는 접선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3차 함수가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이거든. 뭐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죠. 거지 같죠? 근데 그때도 계산할 때 뭘 쓰냐면 이걸 써요. 우리 지금 배운 샌드위치 정리.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도 똑같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체크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오늘 함수의 극한 마지막. 유형 13번이 있는데요. 여기 별표 3개 치시고요. 그래서 수학2랑 미적분은 공부하다 보면 양파 같은 존재예요. 까면 깔수록 어려워요. 까면 깔수록. 공부가 많이 좀 필요한데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조금 처음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응되면 이게 수투라는 미적분이라는 거에 좀만 이제 적응하면 수원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수투랑 미적분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학 같고 이런 느낌이 나. 초반에 좀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지. 그리고 후반에 이제 끝이 없어서 그렇지 공부가. 근데 하다 보면은 수투가 더 재밌긴 해요. 공부하다 보면 수원보다는. 자, 함수의 극한 활용입니다. 활용 동그라미 치고요. 수학에서 활용이 나오면 쌤이 뭐라 그랬어요? 활용은 식 세우기다 라는 거죠. 식 세우기. 식을 세우자. 식을 세우자. 오케이. 자, 식을 세우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식을 세우는 건데 자, 그거에 이제 포인트를 좀 가르쳐 줄게요. 물론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고. 근데 보통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잘 봐. 리미트 네모가 어디로 갈 때 뭐 여기 자리에 f 뭐 네모라는 식이 들어가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 어떤 게 들어가냐? 넓이, 길이, 뭐 그 다음에 뭐 좌표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넓이, 길이, 좌표 이런 애들. 문제에서 주는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요 문자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t라는 문자가 들어갔다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가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니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넓이가 됐건 길이가 됐건 좌표가 됐건 그런 것들을 ft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해당되는 애를 전부 t라는 문자로만 표현해라가 포인트예요. 즉 여러 개의 문자가 나오는 경우 한 두세 개의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문자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극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모 자리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식을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삼각형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은 밑변도 t로 표현하고
높이도 t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좀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식 세울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제일 잘못 접근하면 이 복잡한 계산을 직접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거는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식을 세워놓은 다음에 막 전개를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앞에 뭐가 붙냐면 이게 붙는다고. 이게 붙는데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던가 0으로 만드는 숫자들이 대입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소거가 될 거예요. 지워질 거예요. 극한 계산을 하면서. 그래서 절대로 전개해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곱의 형태로 뭉태기 놓은 다음에 그대로 극한값 계산해버려도 상관이 없거든.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문제 보세요. 13번에. 자, 유형 13번 갑니다. 식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p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 L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할 때 OA의 길이 동그라미 치고요. OA의 길이 동그라미 치고 OB의 길이 동그라미 치세요. 즉 선분 OA와 선분 OB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이 선분 OA도 뭘로 표현해야 돼? T라는 식으로 만들어라. T라는 문자로. 마찬가지로 OB도 뭘로 표현해야 돼? T라는 문자로 표현하란 뜻이라고. 그게 출제 의도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야겠죠? 자, 갑니다. OP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선분 OP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게요. 자, 그럼 선분 OP의 기울기는 얘는 원점에서부터 P까지의 기울기죠. 그러면은 X 증가량 T분의 Y 증가량 2T 제곱이 돼서요. 기울기가 2T만 나와요. 2T.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OP의 직선이 아니라 OP와 뭐하는? 수직인.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얘가 2t니까 수직이 되려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배웠죠? 그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는 값이 기울기가 될 거고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돼. 근데 그 지나는 한 점이 뭐냐면 P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t, 2t 제곱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미지수 식 세우면 y-2t 제곱은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x-t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그럼 이거에 무슨 절편? x절편. 그 다음에 무슨 절편? y절편. 그럼 x절편 찾아볼게요. x절편 x에다 뭐 대입해요? 아, x절편 y에다 뭐 대입해요? 0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럼 뭐 계산해보시면 뭐가 나온대요? 오이씨, 되게 크네. x절편 얼마예요? 4t 세제곱 더하기 t, 0이라고 나온대요? 오케이? 그럼 잘 봐. OA의 기울기가 얼마야? 아, OA의 길이가. 그렇죠. 예, 4t 세제곱 더하기 t. 이거 구하라. 마찬가지로 y절편은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0, 얘는 2t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2t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계산.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갑니다. t 곱하기 OB의 길이 얼마예요? 2t 제곱 더하기 2분의 1. 그대로 대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OA는 4t 세제곱 더하기 t가 되겠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이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답은 얼마?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한 계산은 결국 뭐예요? 마지막에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함수의 극한은 그래서 극한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식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극한 자체가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금요일까지 숙제는 28페이지까지만 해보세요. 28페이지까지. 수투는. 그 밑에 체크 문제 안 푼 것만. 오케이? 연습 문제는 아직 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극한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좀 금요일 날 이제 문제 좀 정리해 보고. 자, 수요일 날